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회피형인 사람에게 매달리기를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째, 회피형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췄을 때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심리적인 부분을 알아볼 거고요. 둘째, 회피형 사람들도 내심 상대방이 자신을 잡아주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셋째, 이들이 왜 그렇게 헷갈리는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회피형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가지 주요 애착 유형 중에서 회피형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네가 필요하지만 내게서 멀어져 줘 라는 모순된 마음 상태에 빠지곤 하죠. 이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수많은 분들이 회피형 연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첫 번째 순서로 회피형과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왜 그들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멈춰야만 하는지 그 심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회피형 애착 유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회피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연인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갈등이나 친밀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죠. 한마디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수년 동안 회피형에 대해 연구해온 결과 이들에게 정확히 어떤 방법이 통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회피형은 다른 어떤 애착 유형보다 더 많은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혼자 있을 때 그들은 더 독립적이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성향은 어린 시절의 환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발견한 회피형 관련 최고의 자료 중 하나인 free2attach.com에 따르면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가 강해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들은 혼자 있을 때만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함과 위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과 거리를 두지 않고서는 위로나 평안을 얻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즉, 이들에게 안전지대란 말 그대로 물리적, 심리적 거리 그 자체인 셈이죠. 머리로는 이해하기 꽤 쉬운 개념이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거나 전 연인과 재회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의 대부분은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안형은 회피형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불안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인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 친밀함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따라서 저희가 불안형인 분들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회피형 연인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본인의 본능적인 성향을 거슬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비공개 페이스북 지원 그룹에서 회피형 전 연인과 재회한 성공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45분 가까이 인터뷰했던 헤더라는 여성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를 대할 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철칙인 상대방이 물러서면 당신도 물러서라 라는 방법을 적용했다고 흔쾌히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전 남자친구는 그녀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 주었다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녀는 저희 코치진 중 한 명인 안나 코치에게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안나 코치가 엄청나게 특별한 비법을 알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피형에게 통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었을 뿐이죠. 말하자면 불안형인 사람에게 회피형의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회피형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방법은 바로 그들에게 충분한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생깁니다.
그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만약 저희 유튜브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헤어진 연인을 붙잡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재회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인 www.boyfriendrecovery.com에 방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 연인과의 재회 가능성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무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면 바로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며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재회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의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회피형 사람들도 내심 상대방이 자신에게 매달려 주기를 바랄까요? 최근 제가 불안형과 회피형의 자기 충족적 악순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 이 질문에 대한 꽤 명쾌한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순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불안과 회피의 사이클에는 기본적으로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회피형은 나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불안형인 사람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짝을 찾았으니 이제 외로움은 끝났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형 연인이 자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이별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결국 진짜로 이별을 고하죠. 처음에는 헤어졌다는 사실에 홀가분하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외로움이 밀려오고 이별 후에는 또다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결국 이 생각은 다시 사이클의 첫 단계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냥 누군가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회피형은 이렇게 끝없는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피형이 감정적으로 깊이 교류하는 것에 서툴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친밀함을 원합니다. 다만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 그들 내면의 불안이 스스로를 가장 괴롭히는 적이 될 뿐입니다. 모든 회피형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단순한 모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만큼 너무 가까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곁길로 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회피형이 정말로 당신이 매달려 주기를 바라는가? 입니다. 제 생각의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직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타이밍일 때만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저희는 이별, 특히 회피형의 이별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회피형은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후 여러분과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여러분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때가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두 사람은 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독립성을 잃을 위험이 전혀 없어진 상태죠. 그 결과 그들은 과거를 미화하며 아름다운 추억에 잠기는 이른바 향수 어린 몽상의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드물긴 하지만 이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오히려 회피형이 먼저 다가오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저의 마지막 핵심 주제로 이어집니다. 회피형은 연애할 때 왜 그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신호, 이른바 밀당을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듣기는 쉽지만 마음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회피형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타고난 모순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너무 깊이 가까워지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들이 보내는 헷갈리는 신호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회피형에게는 그들의 행동을 급격하게 방어적으로 변화시키는
특정한 관계의 전환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전환점에는 데이트 신청을 받는 것, 정식으로 사귀게 되는 것, 동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실제로 동거를 시작하는 것,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 커플링이나 결혼 반지를 보러 가는 것, 결혼하는 것, 약혼하는 것, 또는 아이를 갖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각각의 전환점들은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책임감이나 친밀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회피형이 이러한 전환점에 맞닥뜨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피하거나 도망치려 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나의 자유와 독립성을 잃게 될 거야 라는 회피형 특유의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이 두려움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피형과 만나고 있는 불안형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문제 해결을 통해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타일러 코치의 말에 따르면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불안형이 가진 아주 훌륭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피형을 더 멀리 밀어내는 결과만 나을 뿐이죠. 저는 항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회피형 연인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형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피형 연인이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불안형 사람들은 회피형 연인이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피형을 과도하게 숨막히게 만들고 결국 그들이 떠나고 싶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회피형인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이별을 겪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도록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이렇게 복잡한 감정들을 혼자서 대처하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 학습해온 방어 기제를 단 며칠 만에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물러선다면 여러분도 함께 물러서 주세요. 해결책은 정말 이토록 단순합니다.